네, 저는 우리 버스가 달라졌어 MC 김나영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 길거리를 걷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선정적이고 야한 문구, 사진 등을 내세운 성형 광고와 미용 관련 광고물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형 광고는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명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수 150명 중 112명, 즉 75%에 달하는 수의 사람들이 버스 성형 광고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버스 성형 광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미에 대한 인식마저 왜곡되어 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마저 성형 광고에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실태를 보실까요? 빠바빠빠빠빠빠빠 코성형은 미래성형외과 어머, 얘 좀 봐라. 얘가 별걸 다 따라하네. 야 코성형 꼭 미래성형외과에서 해줘야 돼. 야, 벌써부터 그런 말 하면 못 써. 헐 엄마 저기 막 여자 가슴이 멈추게라.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 네. 사실 서울 시내버스에는 금지 광고물 규정이 존재해서 이러한 광고물들은 사실상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물들을 아직도 흔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버스가 달라졌어요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광고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 우리는 자극적인 성형 광고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문제의 실태를 알리는 기사는 많았지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사는 드물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더욱이 버스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의 한 부분만을 노골적으로 부각한 경우가 있어서 보기가 민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형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들어보기 위해 직접 명동에 나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판을 제작하였고 방법을 구상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항목을 각각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명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5%의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욱더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무분별한 성형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요즘, 이러한 자극적 성형 광고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버스 성형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광고라는 것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가 난무한 것은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문제 제기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 때문에 걱정이네. 전문가를 찾아러 가볼까? 선생님, 저희 애가 버스 성형 광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자극적인 성형 광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제정될 법은 아직 없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의료광고법 56조 제2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 혹은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에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의하면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의 사진을 이미지 사진으로 사용할 경우 이 사진을 이미지 사진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때 글자 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혹은 보다 크게 해야 하며 글자 색은 본문 배경색과 대비색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위의 법률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법 조항에서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애매해서 관리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관련 사례를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5개 광고물에 해당하는 버스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는 광고는 버스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 운송 산업조합 산하 광고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버스에 부착되는 외부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광고 양에 비해서 심의위원이 굉장히 한정되고 심의 기간도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또한 심의 결과가 부정확해서 똑같은 광고의 경우에도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입장에서는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일자와 광고 일자가 맞지 않아서 광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버스 광고를 직접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함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로 결성하면 버스 조합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도 광고를 더 객관적이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이 늘어나 이를 더 효율적이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시민심의위원회를 결성할 때 각 지역 커뮤니티나 신문으로 통해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시민을 모집합니다. 두 번째로 심의 전에 심의 기준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제시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의 일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의 일자에 비해서 광고량이 통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 좀 더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나요? 있습니다. 버스키퍼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버스키퍼란 버스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저희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입니다. 버스키퍼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시민들로 이루어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버스에 붙여진 성형 광고를 사진으로 찍어 구청에 제출하는 활동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 사진을 받아 해당 버스 회사와 병원에 연락하여 광고를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들은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참가 시민들은 구청 사이트와 1365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분기별로 모집하며 정원은 한 분기당 성인 15명, 학생 15명으로 제한하고 매 분기 시작 전달에 15일까지 시민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시작이 3월부터 시작하니 모집 활동은 2월 15일까지 사이트를 통해 받습니다. 버스키퍼 제도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각 분기별로 첫째 주 토요일에 구청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날 버스키퍼들은 각 구의 버스 성형 광고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청에서 임명장을 받습니다. 이후 버스키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에 맞춰 각 구의 차고지를 방문하거나 길거리에서 자극적인 성형 광고가 붙여진 버스의 번호판, 버스 번호, 해당 광고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사진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진을 찍을 때는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 가지 경우를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화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키퍼는 정기적으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자신들이 활동한 내용을 나누고 활동 사진을 모아 구청에 제출합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사진을 받아 광고가 붙은 버스 및 버스 회사, 그 광고를 낸 병원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요구합니다. 사진의 개수에 따라 학생의 경우 사진 한 장당 30분의 봉사 시간을, 성인의 경우 사진 3장당 재래시장 쿠폰 5,000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단 재래시장 쿠폰은 한 달에 3장으로 제한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된 병원이 구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된 성형 광고로 해당 병원에 경고를 내릴 것을 요구할 시 그 병원은 영업권 침해로 구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 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민들이 구청에 신고하는 성형 광고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2, 3번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 광고를 내리길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버스에 자극적인 성형 광고가 늘어날수록 불편함을 느끼고 아무리 자극적인 광고에도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버스키퍼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버스의 자극적인 성형 광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버스키퍼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광고가 내어지고 유익하고 건전한 광고가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스키퍼 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버스키퍼 제도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이 새로운 버스키퍼라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총 5개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는데요. 우선 교내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학생 유동성이 가장 높은 중앙 현관에 버스키퍼에 대한 판넬을 게시하며 홍보를 실시했는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버스키퍼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저희가 버스키퍼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네, 이 사진은 저희가 두 번째로 활동한 사진을 담은 것인데요. 저희 두 번째로는 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과 차고지 등 외부에서 버스키퍼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던 자극적인 성형 광고에 대한 오류를 꼬집어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버스키퍼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는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는데요. SNS를 통한 홍보는 접근성이 매우 높고 효율성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글과 관련 사진들을 SNS에 올렸는데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친구를 맺을 외국인들 또한 관심을 보이면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지나친 외모지상주의와 가열된 성형 열풍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버스키퍼라는 제도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어서 SNS 홍보는 참 효율적이었겠어요. 네,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홍보 말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네, 저희는 또 민원을 넣었는데요. 더욱 실질적이고 확실한 문제 제기와 높은 실행 가능성을 위해 서울시청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2.0이라는 사이트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성형 광고가 사람들에게 주는 불쾌함과 오랜 시간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저희가 제시한 정책인 버스키퍼에 대해 검토한 후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의 정책 및 활동을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신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조선일보, 한국일보, 노원신문, 성북신문 등 4가지 신문의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고 또 중랑신문은 저희가 직접 투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기사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활동을 통해 저희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버스 성형 광고의 문제점과 버스키퍼에 대해 알리고 높은 실행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들이 발판이 되어서 사람들이 앞으로 버스키퍼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한 버스키퍼를 통해 우리들의 버스가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키퍼 제도 실시 후 변화된 모습입니다. 버스 성형 광고다. 엄마 나 저 박물관 가고 싶어 전시관. 그럴까? 우리 이번 주말에 갈까? 가자. 근데 버스 광고가 많이 달라졌네? 그러게 우리 버스가 네, 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과장님. 네, 김지수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정책 제안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버스 기프 제도가 이제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버스 기프 제도가 제도 취지는 좋지만 이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근거를 마련할 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버스키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버스키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제시됐던 문제가 영어권 침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은 광고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 민망한 자극적인 광고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극적인 광고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우선시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방금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방금 전 자극적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어떤 광고가 자극적인지 혹은 어떤 광고를 내려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버스키퍼들이 매주 3번째 모임을 가질 때 점차적으로 기준을 개선해 나가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제정해 놓은 기준은 이제 가슴의 2분의 1이 보인다거나 혹은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부착하였는데 아까 말했던 이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안 올렸을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사실은 이제 법률도 법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버스 회사와의 어떤 관계나 여기 또 아마 자기네들 그 수익과 또 아마 연결이 바로 되는 거일 건데요. 그건 버스 키퍼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광고를 이렇게 내는 버스 회사와의 어떤 만남 내지는 이런 것들도 제안했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나 근데 저희들이 아직 버스키퍼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민원 사이트에 올리는 정도만 그쳤습니다. 아직 이제 버스 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시간이 나가고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거나 좀 더 영향력을 많이 할 수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법률적 근거를 좀 더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해서 이제 버스 관계자들과 대면하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이 성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과도한 또 노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성형인가? 나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버스 광고들이 성형에 대한 광고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반드시 성형만이 아니라 영화 광고들을 요즘 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화 광고가 대단히 잔혹한 이런 장면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아주 그냥 하루 기분을 그냥 망칠 정도의 아주 으시시한 이런 분위기의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시각공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성형이 과도한 성형 이런 것들이 뭐 미적 기준을 훼손시키고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은 좋아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이 광고 일반 내지는 혐오 광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왜 성형에 필이 꽂혔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이 광고 버스 광고가 우리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는 굉장히 최근의 일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 아예 법적으로 이 버스 광고를 없애는 방법, 뭐 이쁘게 색칠된 버스만 지나가는 것으로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개정 운동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자유롭게. 저희가 버스 성형 광고를 하게 된 이유는 저기 사진과 저희 박스로 만든 건데 저 가슴 성형 광고가 저희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버스 성형 광고가 저렇게 자극적인 게 많구나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버스 성형 광고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영화나 이런 것도 물론 잔혹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키퍼가 지금은 물론 성형 광고에 제한이
제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 막 이런 다양한 분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補充하겠습니다. 그냥 버스를 광고 없이 하시는 게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국의 사례를 들자면 영국에서는 예술 작품, 전시회, 박물관 실제로 그런 광고만 낼 수 있다고 해요 버스에. 근데 그냥 한 톤으로 색칠되는 것보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술 작품 이런 걸 광고를 해서 좀 더 그런 예술 세계를 볼 수 있는 버스 광고가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충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객석에서 좀 궁금한, 네, 여기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국제고등학교 마중물에서 온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성형이라는 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광고하게 된 것도 사람들이 이뻐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버스 성형 광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외모 지상주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물론 저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외모 지상주의나 이런 게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우선 단기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버스 키퍼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버스에 자극적인 성형 광고 사진만 사람들이 덜 보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범위도 버스로 축소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버스 광고 우선 사진부터 보는 걸 줄이자, 시각적인 효과부터 줄이자, 뭐 이런 입장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버스 광고가 비포 앤 애프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형을 하면 이뻐질 수 있다 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더 심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성형하게 유도하고 막 아이들도 성형해달라고 그러는 기사들이 실제로 나왔었어요. 인터뷰에. 그래서 내리는 것이 외모 지상주의를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하얀색 티셔츠 손 드신 분, 네, 질문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여고 유지영입니다. 네, 일어나셔서 네, 해주시면. 아까 성형 광고 이게 취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하셔서 문제를 인식하셨는데 성형 광고가 버스에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여러 수단에서도 홍보를 하곤 하는데 여기서 버스에서 만약에 성형 광고 홍보를 제안을 받으면 다른 홍보 수단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그 정책 실현을 버스로 제안한 이유는 버스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접근 나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철, 혹은 인터넷 이런 공간들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사익이 우선시되는 약간 경향이 있고 버스가 네, 효과적으로 이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해서 이제 버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네, 질의응답까지 시간 잘 써주셨네요. 네, 딱 맞춰주셨네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아모두 역할극까지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정말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쉬는 시간입니다.